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8월주째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자기장은 이제 대전된 입자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장은 아까 전류와 전류와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전하가 그냥 정지하고 있다면, 여기 전하가 정지하고 있으면 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V로 움직이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F는 벡터적으로 우리가 지금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Q에다 이 벡터고 이게 벡터잖아요. 곱하기 B라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줘야지 이게 벡터가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에 의해서 이 크기를 해보니까네, F 벡터의 크기를 보니까네요, Q의 V 크기에다가요 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당연히 세타는 V와 B와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V 곱하기 B니까 V가 1되고 B가 1 되잖아요. 요 점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렇게 힘을 받게 된다. 즉 7, 8을 긁고 나온 방향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사실은. 이렇게 표시는 지금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줘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위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구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가 B를 보면 크기를 지난 시간에 구해봤는데, B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QV에다가요 사인 세타분의 F라는 이런 자기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F를 알므로 해서, 또 V는 우리가 집어넣어 주니까 결정해 줬고요. 전하량을 안다고 할 적에, 각도를 어떻게 줬다고 할 적에 B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단위를 테슬라라고 그런다, 또는 웨브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자기선의 다발, 이른바 선속이라는 것은 선속의 단위죠.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뉴턴 퍼 쿨롬 볼트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다. 근데 쿨롬 퍼 세컨드가 암페어니까 이렇게 단위도 쓴다. 그래서 전기기술 자격증에 자기장의 단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테슬라 인놈만 생각해 보면은 미터 제곱분의 웨버, 암페어 미터, 그 다음에 분의 뉴턴까지 다 자기장의 단위로 할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479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게요. 각 1테슬라가 굉장히 큰 자기장이 아닌데요, 10의 4선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많이 느끼는 자기장은 가우스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 단위. 그래서 테슬라는 되게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실험실에서는요, 우리가 25,000 가우스까지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장 실험을 많이 하는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큰 자석, 이런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N, S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균일하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런 놈들을 만드는데 B 필드가 보통 25,000 가우스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뭐 여기 10의 4승이 1테슬라니까 이제 이거는 2.5 테슬라 정도죠. 테슬라. 그 정도 만들 수 있다. 뭐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기장이 세기가 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지갑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마그네틱 필드 머티리얼이 붙어 있는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자기적인 정보를 다 잃어버려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배열이 달라지고 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에 아니 현금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 펑션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정도로 자기장 실험을 하는 그러한 랩에 갈 적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자기장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은 여기 있을게요. 여기에 지구자기장은요 어느 정도냐 0.5 가우스입니다. 0.5 가우스 굉장히 작죠? 이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옛날에 모니터라는 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즘은 LED랑 또는 LCD 모니터를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 브라운관 모니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브라운관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지게 전자를 이렇게 쏘아가지고 여기서 자기장을 일단은 뭐 자기장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 와서 부딪혀가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빛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요. 자, 지구상에서 이 실험을 감독하는데요. 이거를요, 지구 자기장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있든지 방향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테이블 위에 두고요. 이거를 회전을 이렇게 시켜요.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이 스팟이 저 전자가 오는 경로가 바뀌어서 이 스팟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왜냐면은 이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라운관을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말은 V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 V의 방향이 바뀌죠. 그럼 받는 힘이 달라질 겁니다. 이 세타가 달라지고 V는 일정하고 B도 일정하지만 왜 지구자기장 요 회전하는 요 기억력 안에서는 일정하다고 봐야 되죠. 크기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세타가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세타가 바뀌니까 요렇게 갈직에 올직 다시 돌아올 직에 방향도 바뀌고 이래서 힘의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어서 얘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두더라고요. 이걸 30년 전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30년 전에. 지금은 이 실험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 주위에 이러한 브라운관 모니터가 별로 없죠.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코드를 꼽아놓고 있잖아요. 빛만 나오게, 그러니까 이 빛이 나온다는 말은 여기에 전자가 와서 부딪히기만 해놓고요. 그냥 실험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내려가서 움직였는가를 알 수만 있고 V만 알 수 있으면요. 우리가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요 위치를 구할 수만 있으면 요 스팟의 위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를 구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이거 알기 때문에 요 세타를 안다고 가정했을 적에요. 세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구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구의 자기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EF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고 이거 알면은 우리가 B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구했더니만 굉장히 이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실험해 보니까 0.5 가우스 정도 나온다. 이 가우스는 그렇게 크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우스는 우리가 계속 느끼고 사는 가우스, 그러니까 자기장의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V가 B하고 90도다. 만약에 세타가 90도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Q에 V에 B에 sin 90도가 1이니까 그냥 1이고 QV가 되겠죠. 자, 그 말은 이때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기니까 자기장이 수직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요, 얘는
이 안에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질량 분석입니다. 즉 어떠한 머티리얼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의 운동에 나중에 나오는데 원 운동을 한다 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이 물질이 어떤 놈인가를 우리가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V와 B와의 관계에 의해서 힘을 정하는 그거를 우리가 프레이밍의 오른손 법칙 들어봤을 겁니다. 오른손 법칙. 우리가 이거 쪽에도 제가 1학년 때 벌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에 있어서 드디어 프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른손 법칙, right hand rule이란다. 그래서 right hand rule.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오른손에 이래서 치게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V부터 시작을 해서 B로 감고 엄지손가락이 F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게 오른손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에 V, Q에 이거는 뭐 전하제고죠. 전하량이고 음전하냐 양전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방향이 그죠? 곱하기 B라고 할지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V고요. 이게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V 곱하기 B를 하는데 V에서부터 요 네 손가락이 시작이 돼서 B로 가야 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 이때는 이렇게 칠판을 뚫고 나오는 이 방향이 F다. 언제요? Q가 양전하랍니다. Q가 양의 전하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V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로 가면서 찌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우리의 힘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손의 손가락을 제가 설명했어요. 속도 V에 먼저 고정을 하고요. 손가락들을 B의 방향으로 휘어감아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이 F다. 그것이 480페이지 아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제 19.1을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제이기에 자세하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9.1 배전된 입자에 자기장에 세우는 운동 맞죠? 그러니까 양성자다, 그죠?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맞나요? 움직이는 대전 입자인데 특별히 양성자에 대해서 Q가 0보다 큰 양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에 대해서 해보자. 그럴 적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요. 양성자가 지금 책의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90, 자,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 X축인데 이럴 적에요.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안 헷갈리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B가 X축과 방향으로 B 방향이 이래 있는데요. 60도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60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은 30도 들어가서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g축이 이렇게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파란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F가 이렇게 될 거다. F가. 네, 이게 Q의 V 곱하기 B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때 V가 8 곱하기 12 육승미터세크고요. 이것이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2.50 테슬라예요. 방향은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이때 60도 양승자의 정면 자기력의 청 크기와, 청 크기란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승자가 탁 들어왔을 적에 받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왔을 적에, 여기로 탁 들어왔을 적에. 왜 그러냐면은 힘을 받자마자 청 크기라고 말한 이유가요. 힘을 받자마자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힘을 받으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장과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아까 전에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해보니까 Q에 V에 B에 사인에 V와 B 사이의 사이각이니까 60도다. 사이각이니까 60도다. 그리고 양승자니까 Q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럼이고요. V는요 곱하기 8 곱하기 10의 6성 미터 per 세컨 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됩니까? 2.50 테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워버렸는데 아까 전에 쿨롬 테슬라 미터 per 세컨을 하면은요 여기 지워버렸죠? 쿨롬 미터 per 세컨 여기로 다 넘어가면 쿨롬 테슬라 미터 per 세컨 여기 뭐였죠? N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는 나중에 N 뉴턴이 되죠. 뉴턴. 힘의 단위 맞네요. 그래서 이게다가 사인 60도니까 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까지 해줘야 되겠다. 그죠? 사인 60도니까. 계산해보니까 2.77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12승 뉴턴입니다. 대단한 힘을 받네요. 물론 힘 크기 자체는 되게 작아요. 근데 가속도는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왜? 양승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힘을 받아도 가속도에 엄청 변화가 큰 겁니다. 가속도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9성, 6성, 마이너스 13성 요거 곱하니까네 10이 넘으니까네 마이너스 12성이 되겠다. 그게 A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지금 XY 평면상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X축에서 B축으로 가면은요 방향은 G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G 방향이. 그래서 G 방향을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B번 이때 양승자 받는 가속도를 계산해보래요.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십시다. 가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자 B번 한번 B번을 풀어보면요 F는 MA인데 그 MA의 크기가 지금 구해보라는데 이게 Q에 V에 B에 사인 60도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벌써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되죠? A는 우리가 해보면요 A는 M분의 F죠. M은 양승자의 질량이 1.67 7-27선 kg입니다. F가 뉴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적었습니다. 2.77. 그 다음 F를 2.77.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죠. 그렇지만 이 작은 힘이 우리 양승자한테 미칠 때 가속도는 엄청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1.66 곱하기 10의 15선 미터 per 세컨의 제곱이 됩니다. 엄청 크죠? 속도가 엄청 빨리 변하겠다 이 말입니다. 속도가 엄청 빨리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이렇게 큰 놈이 됩니다. 방향은요, 힘의 방향이죠. 왜냐면은 F는 ma라 그랬으니까 A 방향도 F 방향은 똑같죠. M은 스칼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바뀔 거다. A가.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메인 그거로 19장 4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자기장 내에서 똑같이 지금 연속으로 우리가 19장 3절에서 한 것들을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이다. 운동인데요. 대전 입자의 운동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90도로 이제 들어간다고 할 적에요. 지금 이게 속도의 방향이 자기장의 수직이다. 자, V가 이제 B의 수직으로 입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B가 균이란 자기장이에요. 자, 공간에 있어서 아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이런 말이죠.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는 이렇게 꽃표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이 꽃표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인데 이 화이트보드 흰 칠판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뭐가요? 자기장이요. 그러면서 이 간격을 지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균일하게 있다. 그래서 이거의 간격이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세기에 해당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자기력선의 간격, 요 간격이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두 배의 이게 뭔가 모르지만 두 배의 자기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몇 개가 있는가. 그래서 이 표시의 간격이 얼마나 조밀하게 있느냐가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균일하게 가급적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 간격을 균일하게 그렇게 됐고요. 이럴 적에 우리가 이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간 입자는요. 만약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 Q가 있는데요. 책에 있는 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플러스 Q가 있어요. Q가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적에 얘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반지름이 나중에 보여지지만 이렇게 힘을 여기 왜 그러냐 이게 힘을 받죠. 그러면 약간 일로 틀어요. 힘의 방향 일로 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다. 요게 V 처음에 이 V라고 합시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걸어뒀어요. 그러면 얘가 경로를 바뀌어서 이렇게 돌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보십시다. V가 이렇게 가고 있고 B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했죠. B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V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V 크로스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안쪽으로 돌겠죠. 요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여야 돼요. 약간. 움직이는데 다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또 일로 가요. 그래서 안쪽 항상 오른쪽에 지가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런 식의 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 운동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보내놓고요.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은 통과할 적에 자기장을 탁 걸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속 돌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갈 적에. 자, 그러니까 요 위에가 N극, 이 칠판 뒤에가 S극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럴 적에
어떤 입자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들어오고 나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완전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를 땡기는 건 없지만은 얘는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Q의 VB가요. 맞죠? QVB 사인에 90도가 되잖아요. 수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어떤 중심을 향한 힘이 된다. 중심을 향한. 그래서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여기서는요 이렇게 작용하고요. 여기서는 와서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여기서는 뭐가요? F가요. 끝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전부 이 원운동의 중심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심력 5장에서 회전운동에서 배웠죠. 우리가? 회전운동에서 배웠는데 그때 이 구심력이 F가 C 돼가지고 R분의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또는 mr 오메가 제곱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V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이 구심력이 되니까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죠. R분의 mv 제곱. 그래서 이게 원운동을 한다. 그게 481페이지 맨 아래 식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1이 되고요. 1호부터 우리는 R이라는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반지름에 대한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19.5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1이고요. 그 다음에 V 한 개 없어줄게요. 이렇게. 크기니까.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Q의 B분의요. M의 V. QB분의 MV. 그래서 우리가 양승자라는 걸 알고 자기장 알고 V를 알면요 M이 뭔가 알 수 있다. 뭐를 알면 R을 알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은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 질량 분석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B가 이제 완전히 V하고 V가 대절대 처음 속도의 방향이요 수직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는 이렇게 있는데요. B는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방향.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요래도 이렇게 수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말고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요거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들어가는데요. 수직 아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수직성분과 요 빨간 거에 대한 수직성분과 요 빨간 거하고 나란한 수평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비스듬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수직성분은요 원운동을 만드는 데 쓰일 겁니다. 속도의 수직성분은요 원운동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지금. 그러면 그 나란한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왜? 가속도를 안 받으니까요. 가속도를 그 방향으로는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의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건데요. 두 번째는요. V가 B에 비스듬하게 입사. 그 수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네 세타가 9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약에 책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잘 보십시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x고요. 이게 C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x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 y. 이럴 적에 자기장의 방향은요, 지금 x 방향이에요. 자기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스듬하게 그려야 되나?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비스듬하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직이죠, 당연히 전부 다. 이럴 적에 자기장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 x 방향입니다. b는 x, b 제로에 뭐 x다. x 방향. 그럴 적에 우리가 지금 수직으로 들어가는, 만약 이게 수직으로 y 방향으로 들어가든지 g 방향으로 들어가는 놈은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요. 조금이라도 x 성분을 가지는 놈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이라도. 그렇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뭐 요렇게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이게 Q라고 하지.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V라면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좀 과장해서 그렸다고 볼지게 얘를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이 속도 V를 이거와 나란한 성분과 B와 나란한 성분과, 그러니까 Vx와 이거는 V의 X 성분, 이거는 X와 수직인 성분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x의 나란한 것과 Vx의 수직이, 왜? 자기장이 X 방향이라서요. 자, 그러면은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X와 수직인, 즉 X라는 말은 자기장과 B와 수직인 말이죠. 자, 이 놈은 뭘 뜻하냐면요, 그러니까 V,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V의 나란한 거, B의 나란한 거고요. 이거는 B의 수직인 놈, 이런 말이에요. 자, B의 수직인 놈은요, 원운동을 만들어요. 얘는 이거를 원운동을 만드는데 이거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이거와 B는요, 힘을 못 만듭니다. 왜요? V하고 B의 사인 0도가 되죠, 그죠? 나란하니까. 그러니까는 X 성분의 힘은 없어요. X 성분의 힘은 없죠? 근데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힘이 없다는 말은 가속도가 없을 겁니다. 그 성분만큼은, 그 성분으로는. 그럼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A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 입자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죠. 왜? 돈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돌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간다는 거예요. 돌면서. 이걸 우리가 나선형 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책에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렇게 돈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돈다. 뭐 어떻게 돌든 돌 겁니다. 그건 계산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나선형 운동, 나선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나선형 운동까지 언제요? V와 B가 비스듬하게 각을 이루지. 비스듬하게. 이 비스듬하게라는 말은 완전히 90도가 아닐지게, 90도가 아닐지게 이 간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제 19.2와 그 다음에 19.3은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풀어볼 건데요. 동위원소를 분리해내는 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아까 전에 이 R이 QB분의 그 다음에 MV라는 저식을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질량 분석비의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동위원소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 동위원소는 어떤 걸 말하죠? 동위원소. 이온화된 두 원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질량이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질량이 다른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제 19.3을 합니다. 19.3을 하면은요. 이온화된 두 원자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슬릿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있고요. 입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텀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슬릿이래요. 열려 있는 텀을 우리가 이걸 슬릿이라고 그러죠. 슬릿. 그럴 적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기장이 지금 여기에 꼬표로 되어 있죠. 그랬듯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카트 속력으로 이제 이 원자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V가 그러니까 반운동을 할 겁니다. 이게 반운동을 한다고 봐야 되죠. V가 얼마죠? V 곱하기 10의 6cm/s입니다. ms고요. 이럴 적에 우리가 이 자기장이 0.1 테슬라예요. 이때 이 자기장이요 0.1 테슬라다. 그럴 적에 M1이요. 첫 번째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어서 질량이 이 M1이 들어가는데 두 개가 다 속도는 이걸 했습니다. M1이 1.67 곱하기 10-27cmg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원자핵은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자, 또 M2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M2가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질량은 2배겠다. 그죠? 근데 Q는 똑같죠.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것은 M2는요. 책에 나와 있는데 3.34 2배다. 그죠? 정확하게 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선 kg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럴 적에요. 이럴 적에 우리가 그래서 이 보면은요 화학적 성분은 같고 질량이 서로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하도 지금 똑같죠, 그죠? 근데 핵이 한 개 더 있는, 핵자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그죠?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이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이럴 적에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소와 중수소 이런 경우죠. 이거는 우리가 수소라고 그러면 이게 중수소 이런 경우입니다. 무거운 수소. 그럴 적에요. 문제가
이때 서로 떨어진 거리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한 개는 1로 올 거고요. 한 개는 제가 보니까 책에 오케이 이렇게 가서 한 개는 더 크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요. 아마 질량이 무거운 것이 더 크게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건판이죠. 이게 사진건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입자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하얗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찍혔는가를 불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름이니까 2R2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2R2라고 하자. 2R2라고 하자. 그때 이제 이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 거리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동요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적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요. F가 90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죠? 지금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속도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90도가 맞다. 그래서 Q에 V에 B에 사인에 90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R분의 MV 제곱이라고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반원이지만 원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R은 우리가 아까 구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QB분의 M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R1이라는 것을 구해보자. R1이라는 것은 Q의 B분의요 M1의 V가 되겠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지금. 계산해보면 Q는 1.6 곱하기 12-19전 쿨럼이고요. B가 어떻게 됩니까? 0.1 테슬라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NKS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M1은요. 킬로그램 넣어주면 되죠.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선 곱하기요. V를 해주면은 1.0 곱하기 10의 6선 미터 per 세컨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하면 미터만 나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대충 계산해봐도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 나오고요. 6성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10의 마이너스 이거 0.1에서 10의 마이너스 1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의 1이니까 0.1m 정도 되겠네요. 0.104입니다. 그래서 0.104m가 되고요. 그 다음 R2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R2는 어떻게 되죠? QB분의 똑같은데 질량만 다르죠. M의 2의 V예요. 그래서 질량이 2배가 되니까 다 이렇게 계산해봐도 되지만 결국은 이게 다르면 똑같고 질량만 2배니까 이게 2배라고 했죠. 0.20 정확히 계산하면 뭡니까? 9라는 아니는데 반올림 때문에 끝났습니다. 9m예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죠? 여기 2R1이고 2R2니까 우리가 P 요 사이의 간격을 구해야 되게 조심해야 된다. 2R2 빼기 2R1이죠. 그래서 델타 X를 우리가 보면은 답을 저 문제가 묻는 답을 하기는 2R2 빼기 2R1입니다. 그래서 2배의 이것 빼기 이거 하니까 0.209 빼기 0.104를 해야 되죠. 그래서 105 이거 하면은요 2배의 0. 그냥 209겠다 그죠? 거의 210이나 210 배도 되겠네요. 0.210 하네요. 0.210. 그래서 지금 우리가 48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83페이지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 안에 들어왔을 적에 그 운동을 보면서 이런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질량 분석기, 특히
그 질량이 어떤가를 알아내는 이런 말이죠. 질량이 어떤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또는 입자를 분리해내는 그러한 기기들을 만드는데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장 4절 오늘 이제 19장 3절과 4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3페이지에 보면은 19장 5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 그러니까 전선이죠. 맞죠? 지금은 대전 입자가요. 대전 입자가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을 말하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대전된 입자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걸 말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QV를 전류로 둘 수 있죠. 알지네? 이게 전류잖아요, 사실은. 전류 곱하기 사실은 시간이죠. 왜? 쿨롬에다가요, 미터에 per second니까 요것이 전류잖아요, 전류. 전류에다가 제가 뭐라 했어요? 전선의 길이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IL이 나올 거예요, IL.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19장 5절이다. 19장 5절을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 전선이죠. 이 도체인데 도체가 어떻게 해요? 작용하는 자기력이다. 자기력이다.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지게요.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자기장을 걸어주고요. 페이지 484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실은 전선을 본다면은 표면이든 아니든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Q가 이놈이 Q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책에도 그려져 있지만은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B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전선의 내면을 깊게 우리가 확대해서 본 거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했지만 V 곱하기 B, V가 이리로 가고 있고요. 그죠? B를 지금 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선 안에 Q가 이렇게 여러 개 가면은 전부 다 지금 위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위로 휘어야 되겠다. 그죠? 얘가 이걸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힘은 받으니까 위로 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484페이지의 그림, 이게 몇이죠? 그림 19-13입니다. 19-13. 자, 그래서 이것만 그려보고 힘을 정의해놓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요. 자기장을 우리가 그냥 자기장을 좀 작게 그립시다.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선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I = 제로라고 합시다. 전혀 힘을 안 받겠죠.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장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이제 만약에 잘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그려볼게요.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갔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자는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잘 보십시다. 전자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어요. V가 왜요? 전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오니까 V 곱하기 그죠? V 방향이 이거랍니다. B가 이래 되죠. 그럼 V 곱하기 B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V가 이 방향이고요. B가 이렇대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되겠네요. V 곱하기 B에 오른손으로 감아야 되잖아요. V 곱하기 B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힘이 F 이래 돼요. 그래서 지금 책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I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니까 힘이 안 받으니까 정확히 그리면은 여기가 볼록하고 다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똑같이 자기장은 있는데 이제는 전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자기장을 걸어주면은요 이렇게 이제는 왼쪽으로 휘일 거다. 오른쪽으로 휘일 거다. 오른쪽으로 휘일. 그래서 I가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주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전류를 많이 걸어주면 더 힘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F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적에 F를 우리가 Q에 그죠? Q에 V에 D 이 안에서 움직이는 요 이동 속도 B 90도죠. 사인 90도 그죠? 그 다음에 N의 AL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나의 전하가 받는 힘이에요. 받는 힘. 이거는요 요 안에 있는 요게 A고 표면적이 A고 요 길이가 L인 즉 이 자기장에 속해 있는 그 전선의 부피고요 단위 최적당에 있는 전자의 전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AL 부피와 내에 총 전하다. 그러면은 한 개가 받는 힘이 되니까 총 전하가 받는 힘은 여기에다 이걸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7장이었나요? 17장에서 이룰지게 도선에 흘러가는 전하가 이렇게 됐을 때 N에 Q에 그 다음에 VD가요? A VD 곱하기 A가 I라고 되었습니다. 17장에서 단위 시간당 흘러간 총 전하의 양입니다. 총 전하의 양 맞을 것 같아요. VD가 지금 L의 델타 T니까요. 델타 T분의 L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QN에 Q의 VD의 A니까 L 빼고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F가요. I에다가요. 그 다음에 L에 1 되죠? P가 되겠네요. 그죠?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BIL이라고 표시했네요. 책에는. 그런데 자 그러면은 F가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와 자기장이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얘도 벡터고요. 이 I도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벡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부터 벡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향까지 다 생각해 준다면은 우리가 여기 쓸게요. 그러면 방향까지 생각해 준다면은 B에 IL 크로스 B가 된다. 자, I에 L 이거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말하고 크기의 전류의 크기 곱하기 B. 자, 그럼 이 L은 뭐냐? 자기장 Q나 제기장이 내에 있는 요 길이를 말하겠죠. 요 부분은 힘을 안 받을 거예요. 왜? 자기장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요 부분, 요 자기장 내에 있는 요의 크기가 L이고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 전류의 방향을 사실 말합니다. 전류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뭡니까? I, L에 B에 사인의 세타가 되죠. 사실은.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타가 90도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식으로 말하면 IL 크로스 B로 가죠. 이게 3학년에 가면 또 이렇게 배울 겁니다. 3학년에 가서 이렇게 배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하고요. 예제 19-4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장에 놓인 어떤 대전 입자와 또는 전선, 그죠? 개선된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에 받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복습을 여러 번 하시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많이 배우는 적이 없으실 거예요. 생소한데 전기도 생소했지만 자기는 더 생소하잖아요. 근데 나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 전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보더라도 이 곱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니까 방향을 또 깊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어려운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